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28% 상승했고 왔다 갔다만 큰 변함이 없었고 나스닥 1.30%로서 큰 폭이 올라갔죠. 자,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고용이 안 좋다 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나스닥이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러셀도 많이 올라갔다. S&P 500도 지금 0.62%가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내려올 때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가고 있죠. 반도체가 많이 가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도 잘 가고 있고, 자, 반도체에서 안 가는 분야는 저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 있죠. 즉 말해서 시게이트,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메모리 쪽만 좀 안 가지 다른 쪽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뭐 큰 폭의 상승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도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해서 반도체가 가면서 소프트웨어도 좀 같이 가는 그런 쌍끌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이쪽이 많이 갔고 좀 안 갔던 것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홍보수가 보였다. 주가 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눌림을 받고 있는 것이 구글, 메타, 아마존, 그러니까 마소, 애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대신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 자, 에너지도 조금은 더 떨어졌죠. 그런 가운데 있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장세가 다 좋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일단 세마이컨덕터 쪽 있죠.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일단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자, 금융주 이런 것들은 좀 가지를 못했죠. 자, 이런 것들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에도 금융주들이 좀 가지를 못했고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은 11개 섹터 중에서 한 8개가 상승이고 3개만 마이너스죠. 장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게 안 좋았던 것은 파이낸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요쪽 빼고는 거의 다 장세가 좋았고 테크놀로지도 1.2%가 상승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62% 상승한 7,757을 기록하면서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N자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 중에 있는 것이지 하락 중에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한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의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다. 단지 일단 유가 문제만 없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그 유가에 약간은 눌림목이 돼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쪽 역시나 일단 V자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있죠. 이렇게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를 갖다 변해됐고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들이 거의 다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달 들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금 급반등되면서 상승의 추세, 자, 하락이 됐던 것이 이제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고, 자, 다우 역시도 오늘 장에서 좀 올라가면서 0.28% 고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뚫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힘이 강한 장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는데 얘도 일단 계속해서 추세 자체, 즉 말해서 하락의 추세는 모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일단 하락을 보면 돌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지수들이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을 좋게 봐야지 여기서부터 장을 안 좋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일단 어느 정도 하락의 추세는 좀 모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 지수 역시도 하락의 추세는 모면했는데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라왔던 폭이 있으니까 조정받고 그다음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죠. 이때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상당히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물린 사람들 오른쪽 어깨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렸던 물량들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털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면서 V자 반은 아니더라도 옆으로 누우면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반도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유가죠. 유가만 일단 제대로 된다면 주가는 달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헛발질만 하지 않으면 주가는 달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잘 협상을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또한 또 10년물 금리는 좀 내려왔죠. 10년물 금리가 내려왔던 이유는 고용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자체가 내려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물 금리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일단은 큰 장기 금리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 누군가는 사줄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중에 깊이 있게 다룰 건데, 자,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30년물 금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0.36% 하락한 99.6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달러가 좀 하락하니까 금이 좀 많이 뛰고 있죠. 자, 금은 좀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추세가 이탈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되는 추세가 이탈되었고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금값은 조금씩 여기서부터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아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달러 지수가 좀 약해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저 US 재패니스 이엔이 약간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내리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 둘이 한번 봐야 되겠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또 요것도 한번 유심히 보면서 요거하고 지금 금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베센트가 자기 지금 채권의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일본에 일단 이엔에다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금 있죠. 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실물 ETF에 7월 한 달 동안 3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됐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로써 전 세계 금의 ETF 보유량이 23톤 증가한 4,068톤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 펀드는 한 21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되었고, 아시아가 6억 달러, 북미가 한 7,100만 달러 순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이제 순유출되는 것보다 이제 새로 순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자, 금값이 좀 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지수는 상당히 좋았는데, 자, 그 이유는 실적이 좀 좋았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수 있겠다. 자, 그런 것까지 가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좀 많이 뛰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요일날 시장을 좀 많이 반등했던 것은 소프트 관련 주식들이다.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이 업계를 뒤흔들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좀 불식되고 있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사이버 보안 업체죠. 그래서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이런 게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좀 내려간 폭도 많이 적었습니다. 자,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예상치 이런 것들이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어비앤비 마찬가지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4% 급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들이 다 받침되면서 주가가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월가에서는 7월에 고용 감소 소식에서 정말 끔찍한 보고서다. 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선수들 입장에 본다면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끔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둘기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계속 악화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연준은 큰 딜레마에 직면한다. 두 가지 다를 잡아야 되는데, 자, 고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높게 형성되면 상당히 안 좋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준의 힘든 모양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월의 고용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매우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세가 주로 학사 일정과 같은 계절적 영향, 그다음 지방정부 부분에 집중이 되었고, 월드컵 특수가 반등하면서 레저, 숙박 부분에서도 부진이 나타났다. 자,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4.1%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신규 실업 전국 건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노동이 견고하다는 말은 일단 금리를 갖다 그렇게 내릴 필요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에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완화 조짐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이 가계 기업의 물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소비자 신뢰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패턴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 가구는 금융시장의 강세에 힘입어서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는 높은 에너지, 그다음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제한되는 등 예산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K자 경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연준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BMO 같은 경우는 6월의 고용지표, 7월의 비농업 고용지표를 종합해 볼 때 이번 발표는 단순히 일회성 변동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하락 압력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장은
고용시장의 이러한 모멘텀의 변화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no hire, no fire이죠. 하이어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뽑지도 않고 지금 이제 자르지도 않는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려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안 뽑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안 뽑으니까 경제가 그렇게 견고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도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2021년도 이후에 최고의 수준의 강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험 자산에서 손을 떼야 될 때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거의 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역발상적인 경고 신호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을 인해서 금융 여건이 경색됨에 따라서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거나 필수 소비재, 부동산 투자 신탁 소형주, 바이오테크 주식 그리고 미달러 같은 방어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은행이라든지 산업재, 반도체보다는 위험에 덜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자,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좀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던 이유는 자체적인 강세 약세 지표가 9.4에서 9.7로 상승이 됐다는 것들. 202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고수익 채권의 유입의 증가라든지 글로벌 고수익의 채권, 그러니까 티어 1 채권의 스프레드 축소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힘입은 결과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8 이상이면 매도, 자, 신호 2 미만이면 매수 신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들만의 자체 강세 지표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갖다 다 합산해서 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좀 최고치니까 좀 위험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돈이 들어올 때가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총 329억 달러로서 이 중에 401억 달러가 ETF, 그 다음에 72억 달러는 뮤추얼 펀드에서 유출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미 시장에는 96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2010년도 현재까지 연간 기준의 사상 최고치인 6,52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현금으로 537억 달러, 채권으로 231억, 금과 암호화폐로 9억 6억 달러가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올 때, 개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연금 채권에 102억 달러 유입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270달러의 순이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즉 말해서 채권에도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수익 채권에는 한 41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2024년도 7월 이후에 최대 주간의 순유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고수익 채권에도 많이 몰리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은행 대출에도 14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되었고 연간 순이익은 2021년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대출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과밀 투자 시장에서는 일부 냉각 조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주 펀드에서는 7억 달러가 유출되는데 6주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반도체에서도 24억 달러가 자금이 유출이 발생됐다. 자,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돈들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유입의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인 2,1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 매수, 채권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주식 보유량의 증가, 그 다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을 인해서 부의 효과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의 상승, 달러 약세가 겹치면은 결국은 자산 배분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채권의 수익률 상승, 은행 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승과 금리 하락은 진짜 탄간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인데 틀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소폭의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연말까지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걸 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마지막 불꽃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얘들 말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차트로 하나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불앤비얼 인디케이터가 9.7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불앤비얼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 너무 올라갔을 때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채권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승세가 지속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 발행량의 증가라든지 수요 감소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불리한 조합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채권 시장은 높은 수익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고 정책 불확실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채권을 살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금리의 향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조정된 고정의 금리 상품의 수익률인 실질금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견해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일단 그린라인이라고 되고 있죠. 이거는 국채 명목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명목 수익률은 지금 이제 4.5로 훨씬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고 10년물이니까 자 그다음 때 블루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블루라인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지금 이거는 실질 수익률이라고 해서 명목 수익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블랙일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빨간 거. 저 빨간 거 요건 일단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명목 수익률에서 실질 수익률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인지 지금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모든 주요 경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G7 모든 국가에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 이유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문제는 구매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채권을 아무도 안 사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에 내내 중앙은행과 신용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증가하는 국제 발행량을 흡수했는데 자, 이러한 정책 자체가 축소됨에 따라서 다른 구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산 수익률이 상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를 더 줘야만이 가져올 수 있겠죠. 국채를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만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 운용지침과 생명보험사들의 투자 추세도 마찬가지로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구조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욱이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전에는 매력적인 금리를 찾기 위해서 30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를 이제는 10년 미만의 단기 채권에도 투자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기도 많이 주는데 굳이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길게 듀레이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수요 감소 자체는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고 그렇다면 공급은 어떤가? 그렇게 했을 때 정부 부채는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 즉 말해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더 해야 되기 위해서 그 자체가 더 많은 채권 발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돌려막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자를 메꿔넣기 위해서 금리가 뛰다 보니까 이자가 뛰겠고 그 이자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전쟁, 경기 침체,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점점 더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기업의 채권 시장 있죠. 코퍼레이트 이게 반도 역시도 AI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9개의 주요 기술 기업만이 2030년도까지 지금 4조 1천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만 채권 발행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비금융 기업의 연간 총 발행 채권액이 지금 15%에 해당이 되고 있다. 이게 독일에서 찍고 있고 여기도 찍고 있는데 여기가 금리를 더 많이 주겠죠. 코퍼레이트니까 아무래도 기업 쪽에 좀 리스크가 국가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일단 지금 안전방인 쪽에다가 돈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국채는 더욱더 사줄 수요 세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 보시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을 얼마만큼 발행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만 하더라도 채권 발행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메타, 알파벳, 아마존에서 엄청난 지금 채권의 발행이 많이 일어난다. 옛날보다 더 많죠. 2015년도 보라색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채권의 발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채는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채가 계속해서 급증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 시기와 지금 현재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기 도래 채권의 수익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양적 긴축 또는 실질적인 공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줄 세력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자에다 이자를 묻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베센트는 단기 채권을 갖다 이번에 QRA에서도 단기 채권을 많이 찍는다는 거겠죠. 그걸 찍어가지고 이자를 메꿔넣겠다. 장기 채권 안 찍고 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단기 채권을 찍어내면은 그것도 역시나 이자를 묻는 거니까 결론은 일단은 회사가 지금 이제 나라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금리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금리 전망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면서 다음 주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금요일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고, 최근에 발표된 그 농업 보고서, 저것도 예상치 못한 고용 감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호가 있고, 7월에 연준회의에서 3명의 반대표로 금리 인상에 찬성한 이후에 최근 몇 주 동안 월가에서 커지고 있었던 것이 금리였는데, 자, 금요일에는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갖다 0.25% 인상할 확률이 55에서 42%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 다음에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역시도 4.2%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성을 경계해왔고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해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고용지표는 중앙은행이 소비지출 악화의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두 가지 과제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현재에서 중앙은행인데,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 두 가지가 발표된다. 그래서 지금 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 이 두 가지가 더욱더 지금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가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 팩세스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4%는 상승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6월에 3.5%보다는 상승률이 약간 낮은 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는 훨씬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그 다음 더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예상치 못한 고통 보고서가 나온 건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투자자들이 9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몇 주 동안은 다른 것보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행위 완화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우려만큼은 심각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호르무즈 재개합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것이 확신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호르무즈 협의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만 아니면은 물가가 그렇게 뛰는 게 문제가 없죠. 석유 때문에 뛰고 있으니까 요거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탑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000 갈 수 있다. 8월 달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7,750이니까 3%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시장에 그 과열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이 이번 주였다. 그 이유는 7월 달에 폭락상에서 크게 반등했다는 것들, 또 인공지능 관련 시장의 거품이 붕괴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는 최소 몇 주 동안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일단은 싸움만 안 하면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S&P 500 지수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두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갖다가 가늠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자, 중앙은행 자체의 소통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다. 근데 연준은 어디까지나 금리를 내리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시가 누르고 있는 저 호르무즈가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뭐 크게 방해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가치주가 성장주를 이처럼 크게 앞선 것은 마지막 대규모 약세장이 발생했던 2022년도 이후 처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전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1년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사설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 있죠. 자, 거기다 반박을 해보시고, 그 다음 왜 일단 지금 시장을 갖다 안 좋게 보고 있는지. 자, 시장에 답이 없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두 가지 다를 보시면서 우리가 논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러셀 1000의 가치주 지수는 지난 1년 동안에 31.6% 상승해서 강세장 동안의 러셀 1000 성장 지수의 13.5%를 상승률을 앞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가치지수의 상승에는 아마존, 애플, 마소와 같은 기술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빅테크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잊혀졌던 빅테크 주식들이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치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대개 전체 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였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죠. 주요 주식 지수들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강세장이 지금 4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암기를 하시고 4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와이드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한 주요의 가치주 지수가 성장 지수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지르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주요 약세장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1000 성장 지수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 러셀 1000의 가치주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자, 보통 일단 5년 차 정도 되면 한번 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 정도가 한번 쉬었다 가는 장이 또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올해 가치주들의 강세에 있어서는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인기 반도체 주식의 편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6월에 반도체 거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급등하던 마이크론이 지수 재조정 과정에서 또 제외가 되면서 운 좋게 기회를 잡았다. 올라갈 때는 성장률이 높았고도 빠질 때 아무래도 이것들이 팔퇴되면서 아무래도 가치주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는 성장주가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2022년도 이전에 러셀의 가치지수가 이처럼 강력한 초과 수익을 기록했던 마지막 시기는 닷컴 버블의 정점 무비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성장주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망가진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치주가 지금 이제 2010년도에도 다시금 성장주를 갖다 좀 압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때가 2012년도 베어마켓일 때, 그다음 닷컴 버블 때, 자,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불마켓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주가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안에는 기술주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월에도 가치주들이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그다음 인공지능에 대한 광범위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모든 분야의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인공지능 관련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미있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폭넓은 흐름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주에는 더 많은 종목이 있고 다양성도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주 시장에는 하나의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 순환주 외에도 방어주, 채권 대응주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잠재적인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세장이 호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가치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락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장에서는 좀 강세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자, 가치주 안에는 지금 기술주에 지금 대형주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치주 투자의 과거 성공 사례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 침체기에는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성장주, 그다음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기술주에서 자금을 빼내는 경향이 있는데, 자, 금리가 급등하거나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은 이러한 주식들이 좀 타격을 입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조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입으면서 가치주 중심으로 좀 자금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장이 4년차의 강세장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은 여전히 상승세와 대규모 AI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자본 지출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 경제는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회복력 덕분에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러셀 1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중에 35%가 순수 성장주, 그 다음에 35%가 순수 가치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4년차의 강세장에 있어서 이번 시장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이건 기업의 내부자들 있죠. 인사이드를 바잉하는 사람들이 이제 베일리시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자들의 주식 전망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순매수가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14.8%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 들어오고 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가 3.2%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작 해당 기업들의 내부자, 정통한 내부자들은 시장에서 조금은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너무 잘 아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거기 안에 있다고 해서 뭐 주가 흐름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섹터의 ETF 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QQQ입니다. 그럴 때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죠. 자, 그때까지 봤을 때 QQQ 자금이 어떻게 흘러다가고 있는지 뭐 리얼 이스테이트도 있고 그다음 머티리얼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테크 쪽에 거의다가 뭐 돈이 몰빵이 되고 있다, 올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너무 지금 이제 완전히 과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다른 것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금 이제 쿼럴리에 프리캐시 프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때에 프리캐시 프로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부터는 좀 담으시면은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부터 2028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프리캐시 프로가 좀 양전환되니까 자, 그때부터는 주가는 달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1년 전부터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스페이스X의 주식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이며 머스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자본 지출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중심의 기업 전략에 힘입어서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주 연속 하락한 후에 지난 5개월 동안 17% 반등이 되었다. 자, 100불 미만에서 좀 100불에서 어느 정도 지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16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12개월 목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보다 높은 자본 지출로 전망에도 불구하고 검토 용량의 견조한 성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투자에 대한 빠른 회수 가능성은 좀 고무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호 예수 이런 것들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일단은 될 때에 100불 근처에 오면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 적어도 뭐 3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는 6월 15일에 주당 135달러 기업 공개를 했고 상당 첫날은 20% 정도 상승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뛰었다가 그다음 U자로 흘렀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가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계속해서 자본 지출 자체가 6배 증가한 18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 예수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자, 락급이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3억 주 이상이 이달 말 거래 가능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9월과 10월에도 수억의 주가가 추가로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스타마인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뉴스 내면서 또 방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회사가 일단은 좀 길게 봤을 때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있죠. 락급이 걸린다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마다 뭐 100불 근처라든지 그 밑으로 갈 때마다 조금씩 뭐 0.0001%라든지 이렇게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것이 현재 모습이지 여기다가 하면서 큰 돈을 갖다가 내가 큰 돈을 갖다 맡길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텐베그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텐베그지 이거 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게 텐베그 아닙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보고 가셔야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탄탄한 펀더멘탈을 고려해 볼 때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계속되는 보유 예수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역발상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